59페이지 피셨습니까? 5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이 정리는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또 유리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인 점을 제외하고인데요. 뭐 그런 경우는 당연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 제곱근도 보면 짝수 제곱근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연속이다. n이 홀수면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으로 인정되는 함수들,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놨는데요. 이것 말고도 대학교에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들이 다 연속으로 인정되는 함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전 페이지 58페이지로 잠깐 가겠습니다. 58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정리 예를 보면 F와 G가 A에서 연속일 때 합, 차, 곱, 나누기는 다시 연속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특정 A 포인트라고 했지만 조금 있다가 구간에서의 연속 설명을 하겠지만 구간 전체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성립돼서 그 얘기는 각각의 함수가 연속일 때는 합차, 곱, 나누기라는 사칙연산으로 다시 만들어진, 다시 생성된 이 함수들이 다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함수부터 지수, 로그, 물론 로그는 진수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지만 그런 함수들과 다항함수부터 시작해서 합차, 곱, 나누기로 만들어지는 함수들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함수들이 다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연속 처음 정의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함수들은 극한을 구할 때 그 점의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기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잠깐 60페이지로 가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8번 정리는 무슨 얘기냐? F함수하고 G함수가 둘 다 연속일 때 합성일 때도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칙연산으로 조합되는 새로운 함수들 뿐만 아니라 두 함수가 합성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이런 함수도 연속이다 보니 다항함수부터 시작해서 로그함수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함수들을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합성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그런 함수들일 것이고요. 그런 함수들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을 구할 때 그 점의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점에서 극한을 쉽게 구하려고 하면 다시 앞 페이지 조금 빼놨던 예제 59페이지 예제 한번 같이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예제 4번 얘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제 우리는 이 극한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속성을 이용할 겁니다. 유리함수이고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했지만 분모가 0인 점을 제외시켜야 되죠. 분모가 0인 점 2가 되다 보니까 보낸 점 마이너스 2에서는 연속이 되므로 연속인 점에서의 극한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의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바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예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9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얘의 극한을 구하려면 기존에 앞에 처음에 아까 절대값 분모 있던 거 기억나듯이 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냐 작으냐부터 따져야 될 것이며 절대값에 관련된 식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얘의 극한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연속이냐 아니냐로 바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함수의 연속성, 크게는 분수함수고요. 분자를 분석하면 절대값 x는 앞에서 연속이라고 인정 안 됐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얘도 또한 연속으로 인정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함수의 상수배를 해도 연속, 제곱인 다항함수 연속을 빼도 연속. 그럼 분자는 이미 연속 상태가 되겠고요. 분모를 보시면 제곱근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 홀수 제곱근인 세제곱근은 실수 전체 구간.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이 함수는 두 개의 공통 구간인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연속이지만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나 없나 확인했더니 0인 점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0을 뺀 양수 범위에서만 연속. 그러면 이 전체 나눈 분수는 0보다 큰 양수 범위에서 연속인 걸 확인하고요. 그러면 1일 때의 극한값은 연속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1일 때의 극한값은 1 자신에서의 함수값으로 계산해서 답을 뺀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극한을 구할 때 우리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절대값이라든지 세제곱근, 이제곱근 이런 걸 떠나서 연속성을 이용해서 바로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예제 1번에서부터 3번 그 극한의 성질로 쭉 계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을 이와 같은 4번이나 5번처럼 연속성으로 하면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만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sin x하고 2x 두 개를 가지고 제가 합차, 곱, 나누기를 해서 얘네들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접근했었는데요. 얘네들도 거기에서는 기본 논리가 극한의 공식 성질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보는 눈은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로 바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속 함수인 사인이 인정되는 함수와 지수 함수 연속으로 인정되는 두 함수의 합차, 곱, 나누기로 조합된 이 함수들은 다 연속이니까 얘네들은 극한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자리에 숫자만 집어넣어서 함수값만 집어넣어서 빼면 되기 때문에 사인 0과 2의 0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나누기가 이 계산의 답이 되겠죠.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연속성을 이용하면 극한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우리가 지금 연속을 필요한 극한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데만 했다면요. 그래도 연속의 성질 조금 마저 더 하고 가야 되므로 빼놨던 57페이지에 연속의 특징을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게 58페이지죠? 57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네. 요 함수가 불연속의 점을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 x분의 1은 누가 봐도 분모가 0일 때 함수값이 없으니까 함수값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래프가 이렇게도 되지만 x를 0으로 보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함수값 없는 걸 설정해 준 거하고 상관없이 0에서의 극한값이 없어서 얘는 불연속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함수는 저 함수가 역시 분모가 0인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1일 때 이 함수값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1일 아닐 때는 저 함수는 정확하게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똑같은데 1일 때의 값만, 그 포인트만 빠지는 이런 함수가 되죠. 그러면 그 1일 때 함수값은 없으나 1일 때의 함수값을 2로 설정해준 저 2번 함수의 그래프는 이 상태가 되면서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3인 걸 아는데 함수값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예제 2번은 얘도 x가 2일 때 분모가 0이 돼서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2일 때 함수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럼 얘도 그림 한번 확인해 보면
x가 2일 때를 빼놓은 나머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하고 똑같은데 2일 때의 값만 빠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2일 때 함수값이 없으나 2일 때 연속이 되게 하려면 2일 때의 함수의 극한값인 3을 그 점의 함수값으로 잡아주면 연속이 되겠더라. 그래서 불연속인 점을 연속이 되게 하려면 그 점의 극한값으로 설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예제 1번으로 잠깐 가보시면요. 요거는 여기서 설정할 때 1일 때 함수값이 없는데 그냥 생뚱맞게 2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불연속이었다면 얘 또한 2번처럼 연속이 되게 하려면 걔의 극한값이었던 3으로 설정을 해줬다면 얘 또한 연속이 됐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를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 극한을 활용해서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연속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 잠깐 보시면 자연속과 이제 우연속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A를 포함한 왼쪽 구간에 대해서 정의되어져 있고 자극한과 A 자신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자연속이고 A를 포함한 오른쪽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우극한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우연속이다. 굉장히 극한의 정의하고 비슷하면서 쉬운 듯 그 연속의 정의하고 비슷한데 쉬운 듯 헷갈리는 공식 정의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연속, 우연속에 대한 개념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예제 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대괄호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우스 함수입니다. 최대 정수를 넘지 않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계단형으로 나타나는 저 가우스 함수에서 자연속은 아니다를 확인하려면 여기서는 일반 정수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되기 쉽게 특정한 구체적인 포인트, 예를 들면 2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에 대한 자극한은 얼마냐면 1이에요. 근데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2. 그러다 보니까 2로 보낸 자극한인 1과 이 자신에서의 함수값 2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연속이 아니고, 그러면 이 같은 포인트의 우연속적을 한번 확인하려면 2로 보냈을 때의 우극한은 2인데 2에서의 함수값도 2가 되죠. 그래서 2로 보냈을 때의 우극한과 이 자신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해서 얘는 우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n보다는 특정한 2에 대해서 있지만 나머지 정수 포인트도 똑같은 관계고요. 얘는 일반화시킨 과정을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부분은 글쎄 스쳐 지나가듯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내용을 확인해드리면 지금까지 거의 보면 연속을 점에 대한 연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구간이나 폐구간에 대한 연속이 더 보편적이죠. 그러면 개구간이나 폐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일 경우 우리는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속에 대한 정의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연속, 우연속까지. 페이지 60페이지로 다시 가주겠습니다. 교과서를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죠. 60페이지 피셨나요? 제가 강의를 가끔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 과정으로 설명하다 보니 교과서 페이지대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더 쉬웠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당분간 특히 일장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요 60페이지에 보면 아까 418 정리는 설명을 했어요. 두 함수가 연속이면 합성해도 연속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7번 정리 아까 설명 안 했는데요. 7번 정리는 뭐냐면 F함수가 연속이고 G함수는 극한값이 L이다.
그런데 그 L인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이렇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명 이 정리는 뭔가 함수가 복잡하게 합성되어 있을 때의 극한을 계산할 때 쓰면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F는 연속이지만 G는 연속이 아니라 L이라는 극한값만 갖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별로 그렇게 딱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공식과 이 공식, 이렇게 동떨어진 공식 같지만 이 공식은 서로 같은 부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이 공식을 쟤처럼 다시 한번 연결을 확인을 해주면요. 두 함수가 각각 연속이라서 합성하면 연속이다. 그러면 연속의 정의는 뭐였냐면 연속함수의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식과 이 식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있는 GA라고 하는 건 얘가 A에서 연속이었기 때문에 A로 보낼 때의 극한값하고 똑같은 상태의 값이 바로 GA예요. 그래서 GA 자리에 이 값이 들어간 상태, 즉 여기 있는 공식과 같은 공식인 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 연속이라서 이렇게 되지만 얘는 비슷한 공식이구나. 즉 합성했을 때의 극한값은 이렇게 내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첫 번째 단계의 G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한 걸 쟤처럼 다음 F에다 대입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 계산 원리는 이해했다면 앞에 있는 이 파트의 차이가, 디테일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F도 연속, G도 연속. 여기는 F는 연속이지만 G는 연속이 아니라 극한값만 존재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극한값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연속이었다는 조건, 밑에처럼 연속이었다면 A로 보낼 때의 극한값이 A 자신에서의 함수값이 됐겠죠. 근데 얘는 연속이라는 멘트는 없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얘가 이 GA랑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연속이 아니라서 자기 자신 GA 값은 아니지만 뭔가 극한값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공식, 즉 연속인 함수의 합성일 때도 이렇게 극한을 첫 번째 단계의 함수의 극한에다 F를 대입하면 되고, 처음 단계의 함수가 연속이 아니라 극한값만 있어도 그렇게 합성된 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 단계의 함수의 극한에다가 F함수를 대입하면 되는 저 원리를 이용하면 계산이 쉬운 건 아는데 이 디테일한 차이를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저거에 관련된 예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면, 첫 번째 여기 조금 쉬운 함수, 아까 우리가 이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sin x에 나누기는 했지만 아직 합성 극한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sin x와 ex를 합성한 상태의 극한은 각각 sin x와 ex가 누가 봐도 이미 연속으로 인정되는 함수예요. 그럼 연속으로 인정되는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다시 연속일 것이고, 이런 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 단계 저 sin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한 거를 F함수에, 즉 2에다 대입하면 된다가 이 공식으로서 얘는 2의 sin 0, 즉 2 0제곱에서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지 해서 그 계산은 자세히 쓰면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의 극한이라고 했지만 얘가 아까 제가 분석했듯이 전체 합성한 상태가 이미 연속으로 판단되는 순간 얘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인 sin 0으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다 연속인 경우를 이렇게 확인해 봤다면 요거에 걸맞는 얘는 뭐가 하나 있을 수 있냐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0으로 보내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분모가 0인 점,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1인 경우를 생각하면 밖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 즉 합성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했을 때 밖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예요. 첫 번째 지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1에서 보니까 분모가 0인 점이라서 연속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의 극한값이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저 파트, 즉 첫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함수 얘의 극한값이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얘는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있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됐지? 인수분해가 얘가 x-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서로 지워지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파트의 극한값이 저렇게 L이 존재한다면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첫 번째 단계의 극한값에 밖에 있는 이 함수를 대입하면 된다가 처공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는 둘 다 연속인 경우, 얘는 연속은 아니지만 극한이 존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했다면 이 경우에서 또 다른 포인트, 불연속 포인트가 1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래서 2에 얘를 구해본다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밖에 있는 EX는 이미 연속인 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고요. 처음 시작하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물론 불연속인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제2 극한값을 확인을 딱 해보니 인수분해된 거 바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버리죠. 얘가 0으로 가서 분모가 0으로 가서 무한대로 가다 보니 얘가 극한값이 어떤 수렴값 L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연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 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에다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이 함수를 대입하면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 개의 얘는 첫 번째 둘 다 연속인 경우, 이 경우는 연속은 아니지만 첫 번째 함수가 극한이 있는 경우, 얘는 저 어느 것도 대입할 수 없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적용하지 못하는 예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지수함수, 특히 합성돼 있을 때의 극한을 마치 리미트가 이렇게 공식처럼, 즉 예를 들면 이거 공식 좀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지우고 그 다음 다양한 예를 몇 개 더 확인을 해보면요. 영을 벗어나서 한 2분의 파이 한번 해봅시다. 익스포넨셜 코사인 x다. 그러면 이 리미트가 아까 사인이나 여기 이런 분수함수처럼 공식처럼 원래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당연히 올리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이 경우는 코사인이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연속함수의 합성일 때는 첫 번째 함수에다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거라 얘가 2의 0제곱해서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타입이지만 이번에는 탄젠트를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함수. 그럼 얘는 코사인처럼 연속인가 확인했더니 연속도 아니지만 얘처럼 극한이라도 있나 봤더니 극한이 여기에서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여기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다가 올려서 지수 마치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데 얘는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이제 고등학교 때 다 올라가는 유형만 하다 보니까 원래 리미트는 이렇게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기준, 어떨 때는 올라갈 수 있고 어떨 때 못 올라가는가,
그런 디테일한 정의에 대한 정리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면 얘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얘는 못 올리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 구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정리 147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요. 잠시 페이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극한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아무래도 여기에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주고 얘가 다시 이제 연속인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얘는 연속성 확인만 보면 밖에 절대값 x 함수하고 안에 시작하는 함수, 내부 함수는 이런 함수 두 개를 합성한 구조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 절대값 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이고요. 이 분수함수는 삼각함수 sin x 연속이고 분모인 다항함수 연속이고 연속과 연속을 나눈 유리함수도 연속인데 분모가 0인 점 있나 확인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연속과 연속을 합성해도 연속. 그래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 네, 여기에서는 사실 사절은 엄격하게 따지면 극한이 포커스가 아니라 연속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제 연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했듯이 만약에 얘네들의 극한을 구한다? 그럼 얘는 연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점에서 함수값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연속 개념과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중간값 정리는 앞에 우리가 지금 2절에 극한의 성질을 하다가 극한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얘는 2절 내용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절 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요 다항함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뒤에서 연속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연속이면 그 함수의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다. 그래서 다항함수면을 여기에서 그냥 이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연속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냥 쉽게 이해되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이 이거 정리, 이거 공식하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공식을 그냥 뜻도 없이 다 외우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해를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는 공식이에요.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있는 유리함수의 극한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의 극한은 이렇다. 앞에서 유리함수 연속으로 인정됐어요.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유리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연속성을 이용하면 얘는 바로 이해되는 정리가 되겠죠.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4번. 얘 극한값을 구하여라. 유리함수예요. 연속인데 분모가 0인 점 3분의 5를 제외한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2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연속이라서 그 점에서의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 즉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상태가 되겠죠. 다음에 45페이지. 여기는 이제 x를 0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처럼 연속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모만 0인 게 아니라 분자도 0. 그래서 0분의 0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식 정리해서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샌드위치 정리는 조금 이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정리 자체는 간단한데 그거에 관련된 예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제가 조금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뭐 교과서 설명으로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좀 많은 예제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샌드위치 정리부터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 배웠던 함수들, 그래프가 어렵다고 했는데 하는데 여러분은 어렵다로 끝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그래프들에 대해서 간단한 개형, 모양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함수 중에서 이거 좀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함수 했었죠. 이 함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의 x의 sin x 앞에서도 했어요. 이 함수. 그러면 이 함수는 sin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거기에 sin x 성분이 곱해지다 보니까 sin x만 따로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이어져서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양을 그렸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서 2x이 그럼 코사인 x다. 우리는 오늘 이것까지 막 벌려서 하진 않았는데요. 얘 같은 것도 그럼 모양 유형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얘 그림이 바로 참조 그림 여기 1번과 같은 그림. 1번 중에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기 있는 빨간 곡선과 파란 곡선 중에 사실은 빨간 곡선이 이 그래프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구간을 정의형이나 이런 걸 잡았는데도 워낙 그 유형, 즉 제가 이렇게 그리듯이 유형이 안 보여서 여기에 있는 사인 같은 경우 조금 주기를 줄여서 4배하고 여기에 있는 t 같은 경우는 지금 6분의 1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쟤를 마이너스 t인가요? 그 다음에 코사인 4x. 그래서 이 6분의 t를 갖다가 t의 6분의 1배를 해서 그림을 확장한 것이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서 익스포넨셜 x 그래프의 코사인 그래프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즉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보다 조금 6분의 1배 조금 더 늘렸죠. 거기에서 코사인 그래프가 벗어나지 않는 요런, 물론 지금 저긴 또 주기를 더 줄여서 표현을 했지만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게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뭐 각종 요즘 뭐 지오지브라라든지 이런 거 무료 앱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그림을 확인했을 때 지금 빨간색 라인처럼 정의역을 잘못하면 이런 유형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준다면 그 모양이 보이게끔 하려고 4나 6이나 숫자 조절을 해서 보면 아, 이 모양이 여기에서 그 범위에서 들어가는 그래프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유형이에요. 그러면 꼭 저렇게 2x의 sin x, 2x의 코사인 x의 상수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사인에 3x-7에 2x-1이다.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꼭 여기에서처럼 그림 힘들어서 상수배 6분의 1배 이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추정하기는 힘든데요. 다음에 배우는 점근선이라든지 2장의 혹은 3장의 미분과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분석해야만 제대로 된 그래프는 알 수 있지만 얘는 제가 그 참조 그림을 한번 갖고 오면요. 참조 2번 그림이 있습니다.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현재 저 그림이 어떻게 되지? 여기 1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얘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그 다음에 자극한, 우극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는 걸 분석할 수 있고요. 2장에서 미분 배운 다음 3장에서 극대극소나 오목성 등을 분석하고 정근성까지 마무리해야 저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너무 기본형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틀어졌을 때도 궁금할까봐 얼마든지 나중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면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는 얘기 한번 확인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또 했던 함수들이 있죠. sin x와 2x를 나눈 게 아니라 둘을 합성한 걸 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형도 있지만 얘를 그림이 조금 아까 코사인형에서도 보면 이거가 그림보다는 이쪽 조금 변화 주기를 줬을 때 그림 보이기가 편해서 얘도 조금 주기를 조절을 해서 사인 같은 경우 2분의 x로 그 다음에 조금 키웠어요. 2배를. 그래서 아니죠. 익스포넨셜 함수에다 2배를 했네요. 이거에 2배를 한 이 함수, 즉 여기는 2분의 1배를 하고 이 앞에는 2배를 한 유형에 대한 함수 참조 그림 3번 있습니다. 요게 아까 우리가 이거 기본형만 하면 헷갈릴까봐 그림 조금 잘 보이게 여기 2분의 1배 하고 이쪽에다는 2배 한 유형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한은 안 했지만 우리가 오늘 어떤 함수도 있었냐면 아마 이 함수도 뭐지 하고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 가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쟤보다 더 변화가 있는, 물론 좀 그림 그리기 편하게 얘처럼 거기서도 절대값이 있었죠. 이렇게 절대값 있을 때 얘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1이 아니라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참조 그림 4번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적으로 이 그림이 되는데요. 이거 너무 동떨어져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샌드위치 정리에서 설명할 게 많아서 끊었다고도 했지만 거기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이 그림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그림, 즉 이 그림은 일명 아그네시의 마녀곡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곡선인데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수학자 이름까지 있는 곡선을 이름까지는 안 외우셔도 쉽게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에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자주 나왔던 곡선이죠. 이 그림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곡선이었죠. 이 곡선. 뭐 플러스 2 하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sin x가 이거랑 곱해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유형은 이 유형에다가 sin x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형은 이렇게 돼서 뭐 좀 섬뜩하긴 하지만 뉴턴 뱀 곡선, 뭐 선직 곡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곡선 모양인데 이 곡선에다 sin x가 곱해진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그림으로서 얘에다가 sin x를 곱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면 저 모양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 그림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다양한 그림들은 지금 선생님처럼 유형이나 개형 정도만 분석을 했지 정말 저렇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3장까지 공부하시면 선생님이 그때 그런 개형이 다양한 그래프들을 했었지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다양한 함수들, 교과서에 없는 함수들을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프 개형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